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변전소로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의 전기의 흐름인 배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배전선로는 고압 22,900V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 220V 또는 삼상 380V로 변압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변압하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변압기와 변전,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것이 무엇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강 변전과 변압은 무엇이고 알아둘 점은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서브스테이션의 앞에 S를 따서 WS, SS라고도 하는데, 변전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시내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농촌 한가운데 있기보다는 좀 어정쩡한 시외 지역 같은데, 즉 도시와 시골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거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군 부대 같이 주변으로 이렇게 철조망이나 담벼락으로 꽉 차 있고, 사람들이 그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근처에 어떤 그 송전탑이나 아니면 그 특유의 변전소 소음이 있습니다. 낮게 쫙 깔리는 우웅 하는 소리 같은 걸 통해서 이곳이 변전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변전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한테 쉽게 공개가 안 되고 또 출입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전소가 왜 있냐? 먼저 변전소의 이 정의를 살펴보면은 전기의 성질을 변하게 하는 곳, 그리고 송배전선로의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전소는 단순히 이제 변압기 같이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그런 변압소가 아니라 변전소, 전기의 성질을 변하게 해준다. 이것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보다는 좀 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전력의 제어, 위상을 조절하여 무효 전력을 줄이는 것이 변전소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전력의 제어라는 것을 이제 예전에는 뭐 전력 교류의 제어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전력 조류라는 게 이제 일본식 표현으로서 보통 전력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런 것도 좀 제어도 하고, 뭐 그리고 위상을 조절한다는 거. 과거 이제 전기 이론 공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위상차 때문에 생겨나는 무효 전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적절하게 조절을 하여 무효 전력을 최대한 줄여서 전력 손실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그보다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변압입니다. 그 변전소의 가장 부피도 크고 가장 많은 이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변압기가 있는 곳인데요. 먼저 이 간단하게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송전선로를 통해서 이 변전소로 오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을 거쳐 가장 가운데 이제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압을 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전기 시설을 거쳐서 다시 송전탑으로 보내는데, 여기서 무조건 전압을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올려주거나 그냥 내리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처음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나오는 전압은 매우 높은 전압은 아닙니다. 11kV에서 24kV로 이제 그 발전소의 어떤 그 원료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이냐 아니면 수력 발전이냐 뭐 이런 원료에 따라서 전압이 각기 다른데, 사실 이게 굉장히 높은 전압 같아도 우리가 이제 앞서 말했던 송전에 비하면은 굉장히 낮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전을 위해서 먼저 승합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 높은 전압을 확 올리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1호, 4로 올리고, 그 다음에 3, 4, 5로 올리고, 만약에 765로 옮길 일이 있다면 또 765로도 옮기겠지만은 765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3, 4, 5로 이렇게 송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송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다운을 시킬 때 역시 변전소를 거쳐서 다시 다운을 시키는데, 이렇게 3, 4, 5, 1, 5, 4. 그리고 나서 그 변전소에서는 이제 송전이 끝나게 되고, 여기에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배전, 즉 전봇대의 고압선로로 22,900V의 배전선로까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전압을 올렸다가 다시 또 내렸다가 그렇게 해갖고 우리한테 배전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 전압을 올리느냐?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이고요. 왜 전압을 낮추냐?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220, 380V 이런 저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전압을 낮춰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변전소란 장소는 단순히 이제 그 전기에 변압하는 것도 있지만은 전력을 제어하고 위상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 또 외부에서도 쉽게 못 보게 마치 군기지처럼 이 철조망이나 담벼락 같은 걸로 곱게 이렇게 밀봉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변전소도 그 외부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취약한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전기에 관련된 그 시설 자체가 좀 일반인들한테는 혐오 시설에 가깝습니다. 더군다나 변전소 그 특유의 그 저주파음에 우웅 하는 소리도 오래 들으면 굉장히 신경이 이 날카로워지는 산도 있고, 행여나 뭐 이 전자파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근처에 시설되어 있는 송전탑 같은 걸로 인해서도 근처에 변전소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있는 변전소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고 새로 들어서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변전소가 점차 눈에 안 보이게 되면 어디서 이렇게 변전을 하냐? 바로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지하, 즉 지중해 이렇게 변전소가 있거나 아니면 어느 건물 속에 이렇게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가리켜 가스 절연 변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생겨날 새로운 변전소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것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에 있는 그쪽 지역의 그 한전 지점에 지하에 이렇게 변전소를 크게 갖췄는데, 겉으로는 그냥 한전 건물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뭐 이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 같은 걸 갖춰서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실제로는 그 지하 공간에는 엄청나게 큰 변전소가 있어서 그쪽 서울 시내 쪽에 이렇게 배전전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가스 절연 변전소를 통해서인데요. 이 가스 절연 변전소의 정의는 가스 절연 개폐 장치를 중심으로 모선, 계기용 변성기, 피레기, 접지를 모두 SF6 가스를 봉입한 변전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 공기 절연으로 하는 밖에 나와 있는 이런 5개 변전소가 아니라 가스, 여기서 말하는 SF6라는 가스는 육불 화학 가스라고 하는데, 이 가스를 이렇게 봉입되어 있는 관 속으로 이런 시설들을 모두 갖춰서 자연스럽게 이 가스의 이 절연 능력을 이용해서 절연을 했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변전소가 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한 막 철탑이 있고 전선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슨 하수구관과 같이 이렇게 딱 파이프고 배관들이 있는데 이 안으로 이렇게 그 시설물들이나 아니면은 전선 같은 게 모두 있어가지고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도 충분히 절연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변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전소에 지을 땅도 뭐 비싸진 것도 있고 미니원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이제 건물 지하 같은데 잘 이렇게 벙커 마냥 숨겨져 있는 가스 절연 변전소가 많습니다. 이 변전소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이 SF6 가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불 화학 가스라고 하는 이 SF6 가스의 특징은 가장 중요하죠. 절연 성능이 굉장히 잘 됐다. 절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막는 건데, 물론 흐를 때는 이렇게 도체를 타고 흐르지만은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전기가 새어나가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이 가스 자체가 굉장히 잘 막아주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화재 위험, 뭐 화재뿐만이 아니라 어떤 폭발 이런 것 등에 있어서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크를 끄는 소호 능력이 공기의 약 100배라는데, 이 아크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그 전기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가 차단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 불꽃이 파삭 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청색이나 흰색 계통의 이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이게 바로 아크거든요. 차단기라고 하는 게 전기를 단순히 차단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를 차단하면서 이 생겨나는 그 아크를 빨리 꺼게 하는 능력, 이걸 가리켜 소호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 자체가 이 SF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재빨리 소호를 끌 수 있다는 것은 안전한 차단 기능도 갖출 수 있다는 것,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은 공기의 2~3배, 그냥 우리가 이제 공기에서 이렇게 절연을 하는 것보다도 2~3배 정도 더 절연이 잘 돼 있다. 그리고 독성도 없고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맛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인체학에 유해한 가스가 아니라는 점. 그런데 모든 게 완벽하진 않다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이 육불항 SF6 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 공해물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많이 걸리고 있고, 이를 대체하는 그 어떤 그런 기술도 점차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수비라는 게 있습니다. 권수비는 다른 말로 하면은 권선비라 그러거든요. 권선비, 권수비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권수라는 거는 어떤 이 감은 횟수를 말합니다. 변압기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도체 같이 생긴 이 구리 같은 것이 철심으로 이렇게 똘똘똘똘 말려 있어요. 이 말려 있는 이 감은 횟수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가 2차측 코일의 감은 수에 대한 1차측 코일의 감은 비율, 이러면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요,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110V를 당시 이제 뭐 도란스라고 했다는 변압기를 이용해서 220V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10V와 220V의 비율이 1대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2차측 코일의 감은수에 대해 1차측 코일의 감은 비율, 이렇게 되는 기울이니까 결국에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그 주상 변압기, 보통 전봇대의 고압측이 22,900V를 주상 변압기에서 230V로 많이 바꿔주죠. 여기서 왜 220V로 안 바꿔주냐면은 바로 전압 강화 때문에 약간 더 높게 이렇게 강압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율이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약 100대 1에 갖게 되죠. 이때의 권수비는 1분의 100으로서 100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권수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공식으로 보게 되면요, 이 N1, N2가 1차측 권수, 2차측 권수인데, 이 N이라는 게 결국에는 감은 횟수, 즉 여기서 말하는 100이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2차측이 1이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전압도 이렇게 같은 비율로 가는데, 전류의 경우는 반대로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 자, 우리가 전력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실 거예요. P는 VI 코사인 세타, 누누이 강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코사인 세타 역류를 빼고라도 보더라도 P는 VI, 전력을 10kg라고 잡아봅시다. 그리고 전압이 100V다. 그러면은 몇 암페어를 곱하면 10kg가 되나요? 바로 100A가 되면 그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전압을 2배로 올려서 200V로 올렸다. 그러면은 전류는 몇이 돼야 10kg가 될까요? 50A가 되면 10kg가 되겠죠. 이렇게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전류는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즉 전압과는 비례하고 전류와는 반비례한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복권 변압기와 단권 변압기라고 있습니다. 복권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딱 나눠져 있으면 1차 측이 되는 거고, 여기가 2차 측이 되는데,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이 되어 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바로 흐르지 못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렇게 그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변압을 하는 구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복권 변압기가 되면, 단권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코일 내에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렇게 변압을 하는 건데, 당연하겠지만은 이게 변압기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은 그 변압해야 되는 이 권수비 자체가 클 경우에는 이런 변압기를 이용하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절연을 택한 복권 변압기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만큼 부피도 크고 가격도 비싼 반면, 단권 변압기는 변압비가 1대1 같이 이제 별 차이가 많이 안 날 때 변압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좀 가격도 저렴하고 이럴 때 사용한다. 뭐 그 실험실에서 쓰는 뭐 슬라이닥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럴 때는 단권 변압기를 이용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압기를 하게 되면은 손실과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110V를 220V로 바꿔주는 그 도란스 같은 거를 이제 만지면은 뜨뜻함이 느껴질 거는 게, 이 변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열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단 이제 가정에서 쓰는 도란스 외에도 주상 변압기도 그렇고, 뭐 어디 변전소에서 쓰는 변압기도 그렇고, 이 손실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손실과 효율을 같이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변압기에서의 손실은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부하손이라는 거는 부하가 안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손, 이 손이라는 거는 이제 손실, 손해 할 때 그 손이거든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손, 즉 어찌 되었건 생길 수밖에 없는 손실이다 보니까 고종선, 이 값은 변치 않게 계속 나오는 손실이다 해서 무부하선, 고종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안 걸고 시험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부하손이라는 거는 직접 우리가 어떤 부하를 물렸을 때, 즉 전력을 사용하게 했을 때 생기는 손실로서 당연하지만 부하가 크면 클수록, 사용하는 전력이 크면 클수록 그 손실은 커지기 때문에 가변손이라고 합니다. 즉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단락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부하손 같은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이제 변압기 속에 보면은 철심이 이렇게 있어요. 이 철심에서의 자기장이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생기는 그 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하가 있건 없건 간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을 말하고요. 와류손이라는 거는, 와류라는 게 그 굳이 우리말로 하자면은 맴돌이를 말합니다. 이 맴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확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뺑뺑뺑뺑 돈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 맴돌이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도체의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이제 우리가 부하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즉, 이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은 어쩔 수 없이 그 변압기가 갖고 있는 특유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이제 무부하손이라 그러고 철손, 그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기장 같은 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손실이라 철손이라고 하고요. 부하손이라는 거는 이제 사용하는 전력에 따라서 변하는 거라 그랬는데 1차 동선과 2차 동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변압기를 보면은 코일이 감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차 측과 2차 측에 있으면 이 1차 측에서의 생기는 그쪽 코일이 있는 그쪽에서의 손실, 이게 이제 1차 측의 I제곱 R, 그리고 2차 측 같은 경우는 2차 측의 I제곱 R 이렇게 한 것에 더해서 표유부하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표유부하선이라는 것은 그 철선과 동선을 제외하고 어떠한 어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생겨나는 손실,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손실까지를 모두 더했는데 이것까지 합해 가지고 모두 부하손이라고 하고 동선이라고 합니다. 손실을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효율을 구할 때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압기도 당연히 효율이 높을수록 그만큼 손실이 적다는데, 이 효율을 구할 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측 효율이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1차 측, 그러니까 변압하기 전에 전력계로 측정된 전력, 그리고 2차 측, 변압기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게 2차 측 정리인데, 이때 출력된 그 전력 자체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해서 1차에서 2차로 이렇게 그 변압을 갖추는 과정에서 얼마나 전력이 이제 손실이 되냐, 이걸 단순하게 백분율로 이렇게 한 게 실측 효율입니다. 굉장히 계산은 간단하지만은 엄밀하게 구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지요. 반면에 규약 효율 같은 경우는 전격 출력 및 방금 언급한 무부하손, 부하손 측정까지 다 해가지고 하지만은 공식은 복잡하지만은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히스테리시선, 와류손, 그리고 동손, 표유부하손 이런 걸 모두 다 그 따져가지고 여기서 출력을 더한 값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까지 이렇게 합산을 해가지고 백분율로 했기 때문에 좀 계산은 복잡하지만 그만큼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도 딱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봇대에서 볼 수 있는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는 유입 변압기라 해서 그 변압기 안을 열어보면 절연유가 잔뜩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가정에서 쓰는 소형 변압기, 즉 도란스 같은 경우는 건식 변압기라 가지고 그 안에 기름 같은 거 들어있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수변전 시설, 그러니까 자가의 그 수용 설비를 갖춘 데에 있는 변압기는 크게 세 종류의 변압기로 볼 수가 있는데,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 건식 변압기 이렇게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언급했다시피
그 절연육으로 이용해서 안에 이렇게 철심이 감겨 있다. 그 절연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절연 효과도 있겠지만 열도 냉각시키기 있고, 그리고 되게 원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유지 및 보수 같은 것도 간단하고 점검도 쉬운 편입니다. 그리고 내습성, 절연 강도 및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다. 내습성이라는 건 안으로 이렇게 습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기와 습기는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습기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름막이 이렇게 착 쳐져 있으니까 습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유리하다는 건 그만큼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뭐 유지 및 보수가 쉽다 해도, 저도 저번에 한번 유입 변압기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 뭔가 이게 좀 불편한 게 기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기름때 같은 게 많이 묻고, 또 작업하다 보면 기름이 튀기도 해서 과연 유지 및 보수가 이렇게 좀 유리하냐에 있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성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전주에 있는 주상 변압기도 이런 유입 변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몰드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몰드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덮개 같은 걸 말해요. 그 이제 우리가 전기공사 하다 보면 외부로 선이 노출될 때 사용하는 걸 이제 쫄 때 영어로는 몰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결국 전선을 이렇게 이제 가려주듯이 감싸는 건데, 이 변압기 자체도 무엇인가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겁니다. 변압기 권선을 에폭시 수지에 의해서 침투를 시키고 그 주위를 다시 기계적 강도가 큰 에폭시 수지로 몰딩한 변압기다라는 것은, 결국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변압기 자체를 단단하게 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투박하게 다뤄도 되는 이런 유입 변압기 같은 것보다는 사무용 건물 같이 좀 깔끔하게 쓰는 경우에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에폭시 수지를 이용해서 몰드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화재 예방도 되고 에너지 절약, 역시 내습성도 좋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생긴 거는 이런데, 지금 이 변압기 이게 이제 3상이니까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똘똘 이렇게 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식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도 알겠지만은 건조한 방식, 즉 이렇게 뭐 유입 변압기 같이 이제 뭐 어떤 유분이 됐든 이런 액체가 없는 그냥 순수하게 드라이한 변압기를 말하는데요. 변압기 코일을 유리, 섬유 등 내열성 높은 전염물로 처리한 변압기고, 절연유, 즉 기름이 없으니까 폭발이나 화재 위험도 없고 유지 보수 점검도 유리합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변압기 설치 공사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건데, 무게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이동이나 하는 거 있어서도 뭐 굉장히 좀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름이 없으니까 좀 작업하는 데서도 좀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건식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그 수변전 시설 내 같은 데도 많이 잡혀 있고, 그게 아니라도 이제 그 좀 공장 같은 데 이제 좀 강압시켜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쓰던 가정용 소형 변압기 도란스도 다 이런 건식 변압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건식 변압기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탭 스위치라 그러는데, 변압하고자 하는 전압을 약간씩 뭐 크게는 못하겠지만은 탭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가면은 뭐 220V를 변압할 것을 230V, 240V로도 할 수 있고 200V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 변압기 안에를 제가 예전에 찍어봤는데, 이게 3상이니까 이렇게 3개의 단자가 있고,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안으로 이렇게 코일들이 다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철심이 딱 있고, 그리고 이제 출력하는 데가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이 액체가 바로 이게 절연유입니다. 근데 이 절연유도 뭐 한 번 넣었다고 해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절연유도 오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절연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절연유도 점검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변압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량을 산정하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게 무제한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변압기 용량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서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변압기가 터지겠죠. 그것도 전기 사고입니다. 가끔씩 이제 뭐 여름철에 냉방기를 무리하게 돌리다가 그 전주에 있는 변압기가 뻥 터져가지고 뭐 근처에 있는 뭐 자동차도 파편 날아가고 뭐 사람이 다쳤다, 이런 얘기가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변압기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전 설비 용량이라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수전 설비 용량은 크게 이제 그 표준 부하와 부분 부하, 거기에 대한 면적, 그리고 거기다 가산 부하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공식입니다. 이 PA라는 것에서 여기서 말하는
P라는 것이 바로 이 표준부하입니다. 이거 P는 무조건 표준부하가 아니라 이제 계산하기 쉽게 표준부하인 거고, 여기 이 A라는 게 결국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변압기를 놓는 장소, 예를 들면 사무실이다 그러면은 30V 암페아 제곱미터당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면적을 구해야 줍니다. 예를 들면은 면적이 33제곱미터다. 33제곱미터면은 대략 평으로 따지면 10평 정도죠. 그러면은 33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990V 암페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구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또 부분부하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과 사무실 사이에는 뭐 복도가 있을 수도 있겠고 계단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또 부분부하도 하는데, 이 부분부하도 역시 면적을 알아보고 거기에서 이 부분부하 값은 5V 암페아를 하고, 이제 가산부하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또 사용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대형 시스템 뭐 냉난방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부하가 또 있다. 이런 가산부하,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이 끝나서 나온 이 값을 토탈해 갖고 이걸로 딱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변압기 용량의 공식에 맞게 또 한번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전 설비 용량을 여기에 말하는 PN에다 대입하고, BN이라는 건 이제 수 용률을 말하는데, 이 수 용률은 이제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있는데, 베타 1은 아주 가끔 사용할 때, 어쩌다가 한번, 그리고 베타 2는 부정기적으로 사용할 때, 그리고 베타 3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자주 사용할 때, 이렇게 보통 이 수치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역률값은 보통 0.95, 95% 기준으로 하고, 효율값, 에타라고 합니다. 이걸 에타 값을 0.85로 맞추고 이렇게 계산하고, 여유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압기의 용량을 꽉 찰 때까지 다 사용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둡니다. 그 여유값을 플러스 알파로 해서 0.1에서 0.2 정도로 이렇게 합산한 값.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공식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 변압기 용량의 60, 70% 수준 정도로 우리가 수전 설비 용량을 이렇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변압기 용량이 뭐 100kV 암페아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같은 경우는 60에서 70kW 정도로 한다. 변압기 용량은 볼트 암페아라고 하는 피상전력 개념으로 사용하고, 사용하는 전기 자체는 킬로와트라고 하는 전력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서로 단위가 다른 이유는 역률을 이렇게 고려했냐 안 했냐에 대한 차이인데, 당연하지만은 역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피상 전력값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셔서 변압기 용량은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킬로볼트 암페아, 즉 역률이 나쁠 것 같지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산정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론 강의는 마치고, 직접 변압기의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외부에서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재개발원 야외 실습장입니다. 이곳에 전봇대에 달려있는 주상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상 변압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상 변압기 깡통같이 생겼는데 이것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가 이렇게 깡통같이 열리는데 완전히 열리지는 않고 이렇게 살짝 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 고압선에서 이곳 고압 부싱 단자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는 지금 이게 액체가 채워 있는데 이게 바로 절연유고요. 원래는 이제 좀 투명한 빛깔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제 이 절연유는 좀 오염이 심해서 갈색 빛깔을 띠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철심과 이렇게 코일이 똘똘 말려 있는데 여기를 거쳐 변압을 하고, 이렇게 변압이 된 전기는 바로 또 이곳을 타고 나와서 이곳이 바로 저압 부싱 단자입니다. 이 저압 부싱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이 플러스 쪽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압선, 상선, 상전압선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로도 똑같이 저압으로 변압이 돼서 나가는데, 이 마이너스끼리 나온 선끼리 세 가닥을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되면 삼상전력의 합선과 똑같은
즉 중성선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단자에서는 전압선, 마이너스 단자에서는 중성선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탭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탭 스위치는 변압을 할 때 쓰는 전압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전압은 아래에 있는 명판을 봐서 확인해서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변압기의 명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압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 설비에는 이렇게 명판이 달려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기를 이해하는 입장이라면은 명판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가를 알아둘 필요는 있겠지요. 먼저 단상 변압기라고 써 있는데, 이 단상 변압기가 3개가 모이면 그게 바로 삼상 변압기가 됩니다. 그리고 5개용이라는 것은 실외에서, 즉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유입 잔행식이라는 것은 기름 자체로도 이렇게 들어있지만 스스로도 냉각이 반응하는 냉각 방식 종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외철형이라는 것은 외부가 이렇게 철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감극성이라는 것은 내부에 이제 코일이 어떤 방향으로 감겨 있나 보여지는 건데요. 감극성과 가극성이 있습니다. 감극성은 1차 측 코일과 2차 측 코일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것. 그리고 가극성 같은 경우에는 1차 측과 2차 측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감겨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변압기는 모두 감극성입니다. 왜냐하면은 감극성으로 할 경우, 예를 들어서 1차 측이 200V고 2차 측이 100V다. 그런데 만약 혼척 사고가 났다. 그렇게 되면은 200V에서 100V를 뺀 100V의 전압이 인가가 됩니다. 반면에 가극성인 경우 1차가 200V고 2차가 100V다 그러면은 200에서 100V를 더한 300V로 혼척 사고가 야기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도 감극성이 더 좋겠지요. 그리고 전격 용량이라는 것이 바로 변압기 용량으로 여기서 보면 10kVA. 이건 여기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피상전력의 단위인 kVA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파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주파수인 60Hz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 여기서 보면은 22,000V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서도 22,900V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즉 1차 고압 부싱에서 받을 수 있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요. 2차 측 같은 경우는 이 변압기는 요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좀 구형이다 보니까 220V와 110V로 이렇게 변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저압에서 뺄 수 있는 전압이 220V, 110V인데 요즘 나오는 그 220V와 380V가 되어 있는 경우는 고압 쪽도 하나, 저압 쪽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씩 있어 가지고 여기서 중성선을 빼거나 아니면은 상선을 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전격 전류, 그리고 뭐 IMP 전압에서는 임펄스 전압이라 해서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 같은 것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정도. 유 온도 상승이라는 것은 아래 전류가 몇 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압기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이 변압기 무게가 무려 140kg나 됩니다. 저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절연유의 양 55L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탭 스위치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탭 스위치는 3위치에 있습니다. 이 3위치에 있을 때는 1차 측 전압이 22,000V로 이렇게 인가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탭 스위치를 1위치로 맞추게 되면 24,000V, 그리고 5 스위치로 맞출 경우에는 20,000V로 이렇게 책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압기의 명판을 보시고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가 쓰는 변압기가 어떤 용도인지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변압기 내부의 모습과 외부 명판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변압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압기 작업 시 주의할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거는 교육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기에 위험이 없지만은, 실제 전기 작업할 때는 이곳이 22,900V의 고압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신체가 다 닿지 않더라도 유도 전류에 의해서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최소한 3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저압 쪽 역시도 이 고압 쪽에서 있는 유도 전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몸에 이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변전과 변압에 대한 공부도 해보았고, 변압기 내부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땅속으로 전기선이 지나다니는 지중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는 물론 전기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전초기직, 한국전기공사협회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와 오송사옥의 성공적인 건립을 통해 전기공사업계의 100년 미래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